내일 개봉하는 영화 미녀는 괴로워가 이번 주 예매 순위 1위에 오르면서 좋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사회에서 영화를 미리 본 관객들, 특히 여성 관객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스타뉴스 브리핑 시간에는 필름 2.0 한세희 기자와 함께 미녀는 괴로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서진 앵커도 괴로우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뜬금없이. 괴롭다니요? 미녀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너무 얼굴이 빨개지셔갖고 제가 그 다음 예. 얘기를 못하겠는데 저도 괴롭다고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자, 미녀는 괴로워 얘기 오늘 나눠볼 텐데요. 네. 자, 어떤 영화인지 영화 소개를 간략하게 시작을 해주시죠. 예, 그 미녀는 괴로워라는 제목은 좀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본 만화 원작 영화입니다. 네. 그 미녀가 아닌 그 뚱보 여성이 미녀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일본 만화 원작이었지만 싱글즈라고 엄정화 씨, 장진영 씨 나왔던 영화였었죠.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렇죠. 예. 노혜영 작가와 이정재 씨, 이범수 씨 나왔던 오브라더스 기억나시죠? 몇 년 전 영화잖아요. 맞아요. 요거 연출했었던 김용화 감독이 한국 영화 버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로맨틱 코미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S라인 미녀 김아중 씨가 열연을 해서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네, 김아중 씨는 자신이 처음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이렇게 입소문이 좋아서 지금 굉장히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요즘 일들이 좀 많아요. 최근에 그렇죠. 소속사 분쟁도 있고 네. 또 김용화 감독과 열애설이 나와서 좀 심경이 복잡하진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김용화 감독이 바로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용화 감독이 지난주에 필름 2.0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말을 했었냐면요. 네. 이 세상의 모든 단어들을 다 더해서 김아중 씨 연기를 칭찬을 하려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성이 안 차서 차라리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만두려한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한 과찬이에요. 과찬이죠. 예. 근데 저는 정말 순수하게 고지고대로 들었거든요. 근데 주말에 그 뉴스 열애설 확인되지 않은 열애설이긴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정말 너무 이렇게 순진하게 그 감독의 칭찬을 배우에 대한 사심 없는 칭찬을 들었구나라고 속은 기분이 조금 솔직히 들었어요. 예, 그렇기도 하네요. 근데 사심이 있고 업구를 떠나서 김아중 씨가 이 영화에서 정말 열심히 잘했다. 연기가 대단했다 그런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사실 그 김아중 씨가 그 몸매 때문에 남자들에게는 이제 착한 몸매라고 하지만 여자들에게는 이기적인 몸매로 좀 약간 질투도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워낙 이제 마스크가 도도하고 새침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김아중 씨에 대해서 큰 호감을 가졌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 보고 김아중 씨 또 영화 속의 김아중 씨한테 좀 반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예, 저도 막 보고 싶어지는데 네. 김아중 씨는 이름도 굉장히 독특해요. 그렇죠.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뜻인가요? 네,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이렇게 예명이 아니라 원래 본명이라고 하잖아요. 김아중 씨 오빠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김세중, 세계의 중심이래요. 오, 이름 참 부모님들이 좋네요. 굉장히 포부가 크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면서도 어쨌든간 내가 아시아의 중심이다라고 하고 나오는 신인 그 배우에 대해서 좀 세간에서는 너무 이렇게 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죠. 생각을 질투 좀 어린. 했던 것 같은데 네. 꼭 이름뿐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김아중 씨 같은 경우에 짧은 시간에 스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벌어지는 그에 따른 좀 어떤 부수적인 그런 뭐 노이즈랄까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진짜 본인이 이렇게 벼락 스타라고 해야 되나요? 빨리 인기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무척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김아중 씨가 지금 24살 정도 됐는데 네. 고등학교 3학년 때서부터 그 가수가 되고 싶어서 음반 취입 준비를 했다가 그 회사가 취입을 준비했던 회사가 이렇게 좀 문을 닫으면서 굉장히 그 데뷔할 때서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그동안 숱하게 오디션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준비된 연기자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네, 준비된 연기자 김아중 씨가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기회를 그렇죠. 잡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연기를 했길래 이렇게 입소문이 좋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김아중 씨가 이제 1인 2역은 아닌데 거의 1인 2역이다시피 완전 영화 속에서 변신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한나라는 뚱뚱한 얼만큼 뚱뚱한지를 말씀드리자면 몸무게가 95kg 나가는 거구에 그 가수로 출연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예쁜 가수의 립싱크를 대신해준 저게 예쁜 것 같습니다. 저분이 그 뒤에서 이렇게 목소리만 내주는 분인데 음반사 그 프로듀서인 주진모 씨를 매일 보는 나 때문에 주진모 씨가 너무 멋있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저렇게 그 얼굴 없는 가수로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감수를 하는데 어느 날 친절한 진모 씨마저 자기를 아끼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심을 딱 하게 돼요.
결심. 그렇다면 뭐 전신 성형으로 좀 확 다른 인물로 변하는 건가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 결심했을 때는 전신 성형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차라리 죽겠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마저,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남자마저 나를 사랑하거나 아끼고 나를 인정해준 게 아니라 완전히 속인 게 아니었냐는 그런 배신감 때문에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네. 죽으려고 하는 순간 사실 이제 김환중 씨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한나라는 주인공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또 돈 벌어서 성형하려고 폰섹스 그 폰팅 같은 거를 하는 그런 목소리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동안 계속 그 고객이었던 신의 손이라고 불리우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거든요. 딱 약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의사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너무 우연의 일치네요. 우연의 일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의사를 찾아가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전신 성형을 무료로 해드든지 아니면 이때까지 녹음한 모든 내용을 만천하에 공개하든지. 예, 그래서 전신 성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굉장한 결심을 내렸네요. 예. 예. 그런데 아무리 이 뭐 현대 의학이 발달을 했다고 해도 전신 성형으로 저렇게 아름다워지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죠. 그렇죠. 저도 그런 예. 의사가 있으면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싶은 아니에요. 서로 오늘 칭찬해주는 네. 분이네. 어쨌든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싶은데 이거 영화에서는 그 보셨지만 저런 95kg짜리 뚱보 아가씨가 뭐 얼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 너무너무 날씬한 예쁜 미녀를 바뀌잖아요. 아무리 신의 손이라고 한들 그래서 저거는 이제 허무에 해당하는 건데 네, 코만 한 번 더 다시는. 그런데 처음에는 협박을 하더라도 내가 협박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너 죽는다라고 경고를 해요. 근데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으니 해달라고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렇게요. 막 화를 내다가도 얼굴을 보고 용서를 해주는. 그래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약간 네. 신데렐라 스토리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또 역할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많은 여배우들이 탐내는 배역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지금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를 제작할 당시에, 그러니까 캐스팅할 당시에는 많은 여배우를 탐내던 영화가 아니라 좀 걱정해서 출연 못하겠다고 고사를 많이 했던 영화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본 기본적으로 이제 95kg짜리로 늘리게 되면 화면이 안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변신 후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특수 분장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본 드리는 분장 시간이 4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화에 그 참여한 특수 분장팀이 CSI나 마스크 이런 쪽에서 한류대에서 작업했던 팀이 직접 와서 그렇게 특수 분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막 라텍스를 붙이잖아요. 그 마스크에서 짐 캐리도 5시간 만에 아우 답답해 그러면서 던져버렸대요. 근데 김하중 씨가 올해 여름에 그 삼복도에 이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오랫동안 입고 있었던 시간이 36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꼬박 넘네요. 하루가 아니라 하루 거의 반. 이틀이죠. 예. 이거 영화 현장의 노동 조건,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김한중 씨가 이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해야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체력도 굉장히, 그러니까 영화에서 비중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한약, 보약 그런 것도 먹었다고 하고요. 또 뚱보 옷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잘해야 돼요. 영화 속에서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지만 예쁘지 않기 때문에 얼굴 없는 가수로 살다가 나중에 예쁘게 변신을 해서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나오기 때문에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김하중 씨가 소화해야 될 분량들 그리고 처음 주연하는 영화인데 노래까지 이것저것 되게 많았겠죠. 예. 예. 영화 촬영하면서 분장에서부터 노래를 직접 부르는 일까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그래서 이 김하중 씨가 직접 노래를 불러서도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김하중 씨가 처음 데뷔를 어쩌면은 고3 때 여고생 가수로 데뷔를 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노래 세력은 있는 친구인 것 같고요. 피아노 연주도 꽤 잘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 동덕여대 공연예술학부 이제 졸업하는데요. 입학 당시에 교수가 앞으로의 꿈을 말해보라는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내가 출연한 영화의 OST 노래를 직접 부르는 것이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결국 졸업할 때까지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죠? 지금 저 노래 정말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80년대 미국 팝 그룹이죠. 브론디, 마리아 노래. 요 노래를 포함해서 한 5곡 정도를 본인이 열심히 연습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저희가 오늘 쭉 김하중 씨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김하중 씨는 연기를 참 잘했는데, 이 배우만 연기를 잘했다고 해서 영화가 또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영화를 많이 아시는군요. 영화가 좋아야지 배우가
이뻐 보이고 연기를 잘할 수 있는 거지 배우 혼자서 이렇게 그 뽐내기를 잘한다고 해서 그렇죠. 영화가 뭐 재밌거나 감동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2003년 오브라더스라는 영화로 그러니까 오브라더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웃다가 가슴이 찌했었거든요. 저도요. 예. 이 영화도 좀 그런 면에서는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연출 의도가 뭐였냐면은 좀 고통스러움 속에서 코미디를 찾는 거. 거기서도 이제 조로증에 걸린 그렇죠. 예, 이범수 씨가 이범수 씨. 나오는데 그런 어떤 자기의 모습을 좀 당당하고 떳떳하게 드러낼 수 없는 그리고 거기서 이정재 씨가 그 자기 형제를 이렇게 속여서 사기를 그렇죠. 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따뜻한 웃음을 찾아가는 코드 그런 거는 아마 이번에도 웃음과 감동 그 두 마리 토끼를 찾은 게 찾아가려고 했던 게 성공적이어서 일반 시사 반응이나 언론 반응이 좀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입소문이 가장 큰 영화의 홍보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화 미녀는 괴로워 입소문만큼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 자, 스타뉴스는 잠시 광고 보고 2부에서 다시 시작하고요. 한세희 기자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